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코리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성호연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마트 인더스트리에 적용되는 매스웍스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의 기술 개발 및 제조 산업은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스스로 운행하는 드론에서와 같이 IoT 및 AI 핵심 기술을 통합한 기술들은 생산 효율화 및 최적화, 자율 생산 및 예지 보전에 이르는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결론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산업에서의 인베디드 인공지능의 적용 시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어셋은 곧 디지털 트윈으로 설명되고 IoT 환경에 사용되는 엣지 컴퓨팅 환경은 스스로 판단하는 AI를 탑재하게 되고 제조 과정과 공장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OT 환경에서는 예지 보전이나 예측 경고 시스템 등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의 IT 시스템은 빅데이터 및 스트리밍 형태의 실시간 정보를 통하여 경영을 위한 예측 및 판단을 하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인공지능의 학습은 IoT를 활용한 엣지 디바이스와 IT, OT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범위는 전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어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중요한 임무는 스마트 어세서의 정밀한 실시간 제어, 엣지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추론 능력, OT 인프라에서는 적재적소의 요구사항을 예측 판단하는 기능이며 IT 시스템은 빅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 에셋과 엣지 디바이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모델 기반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은 다양한 도메인 기반의 물리 모델 설계부터 인베디드 코드 생성과 시제품 개발에까지 빠르고 편리한 개발 방법을 제공합니다. IT, OT 시스템에서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와 추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매트랩의 기계학습 및 딥러닝, 빅데이터와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IT, OT 시스템에 디플로이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스웍스 솔루션은 스마트 어셋 개발부터 IoT 엣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IT, OT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어널리틱 능력까지 모델 기반 설계까지의 하나의 개발 워크플로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미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은 약간의 개념적인 접근과 함께 저희 고객께서 제공해 주신 솔루션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스마트 인더스트리, 다시 말해 인더스트리 4.0의 중요한 요소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다양한 요소에는 운영 및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이 포함됩니다. 모듈화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등 테스트 환경에서 보안까지 중요한 요건들이 포함되며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할 엔지니어링 분야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스펙 정의와 모델링 및 인베디드 및 테스트 그리고 생산까지의 과정을 모델 기반 설계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빅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의 빅데이터 개념은 데이터 사이즈만 의미했는데 현재의 빅데이터는 스트리밍 형태의 실시간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기계학습과 딥러닝으로 불리우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 자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법도 측정단에서의 직접 수집 방식을 넘어 엣지 컴퓨팅을 통한 자율 판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매트랩에서는 사회과학부터 물리, 화학, 전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추론 모델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 모델은 다양한 스마트 컴포넌트에 인베디드 혹은 이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런 기능을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고객이 제공해준 몇 가지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BMW의 사례입니다. BMW는 차량에서의 오버스티어링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예측 모델을 엔진 컨트롤 유닛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추론 능력의 정확도는 이미 98%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BMW의 중요한 피드백은 기계학습에 대한 비전문가도 단지 3주 만에 이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보다 간단한 사례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고객사님들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에서 문자인식, 생산기계의 내구 예측, 자율주행, 개념 분석, 의료용 CT 영상에서의 종양 분석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처리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정확성은 이미 인간의 추론 능력을 넘어섰음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과거 영상 위주에서 현재는 다양한 음성 및 오디오, 생의학 등의 시계열 데이터로 활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딥러닝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서도는 딥러닝 개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경망 기반의 네트워크 디자인과 구성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과정, 추론의 검증부터 인공지능 모델의 적용까지의 개발 과정을 매트랩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새로운 매트랩 기능인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 앱의 활용 영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매트랩의 딥러닝 툴박스의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 예시 영상입니다. 사용자는 원하시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의 구성을 확인하고 제공된 UI 환경을 통해 손쉽게 변형하고 원하시는 모델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된 모델의 특성과 오류를 파악하여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모델의 레이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서치 기능을 활용하여 레이어를 추가하고 필요없는 레이어를 제거해서 그 부분에 원하는 레이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연결하고 프로퍼티 창에서는 레이어의 특성 값들을 입력하여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 결과가 끝난 후에는 분석 기능을 통해서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오류를 클릭하면 바로 오류 위치에서 표시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에러를 수정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매트랩으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익스포트는 워크스페이스의 레이어 자체를 익스포트할 수 있고 이 레이어를 구성하는 스크립트 코드 그리고 파라미터를 데이터 형태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워크스페이스에 로드했습니다. 자, 스크립트 안에서 로드된 레이어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레이어를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매트랩 코드로 자동 생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성 코드와 함께 레이어 안에서 쓰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함께 생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보다 빠르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트랜스퍼러닝,
곧 전이학습을 추천드립니다. 전이학습은 사전에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간단히 개조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통하여 재학습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추론 능력을 기존의 모델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전이학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 양과 학습 시간의 한축으로 보다 효과적인 딥러닝 방식입니다. 매트랩에서는 ONNX와 같은 오픈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토치나 카페와 같은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공유하므로 전이학습의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 범위는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몇몇 고객 사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한 활용 분야 중 최근 가장 많은 이슈인 예지 보전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 보셨던 화면은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가 파손되어진 사진이었습니다. 주로 이러한 파손은 풍력 발전기 내부에 있는 베어링이나 브레이크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속들의 불량 및 노화를 사전에 예측 판단하여 이러한 주요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예지 보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지 보전은 오류 예측 및 잔존 수명 관리를 위해 주로 과거의 측정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과 스트리밍 형태의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예지 추론의 형태로 스마트 어셋, 엣지 디바이스, IT, OT 시스템 등에 결합되어집니다. 여기 보이는 예제는 베이커 휴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지 보전 사례입니다. 셰일 오일 추출 장비에서의 수압 펌프의 수명과 파손을 예측하는 모델의 개발 사례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10대의 장비 트럭으로부터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측정했고 펌프에서의 밸브의 압력과 진동, 모터의 타이밍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의 결과 평가를 보면 무려 1000만 불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고 개발 시간은 기존 대비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 사례에서 보면 무려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워크플로우를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모델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엔지니어들이 실제 물리적 시스템을 통하여 시스템의 운행을 테스트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추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안드리는 방법은 디지털 트윈으로 개발하여 실제 오류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모델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 방식은 인더스트리 4.0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객 사례로 설명해드린 베이커 휴즈의 트리플엑스 수압 펌프의 디지털 트윈 모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펌프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가상 구현함에 있어 다양한 물리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압 시스템을 담당하는 하이드롤릭 컴포넌트, DC 모터를 표현하는 일렉트리컬 요소, 그리고 크랭크, 플런저 하우징 등을 표현하는 메카니컬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의 디자인은 시뮬링크의 물리 모델 기능을 통해 구현되고 멀티 도메인 모델의 운행을 완벽하고 자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영상에서는 모델의 아이디어란 운행과 실제 운행상의 차이를 모델의 구성 요소인 파라미터를 튜닝하여 모델이 실제 운행과 같이 설계되도록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 화면에서 보시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된 실제 아웃풋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는 모델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튜닝이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합니다. 튜닝할 파라미터를 고르고 나서는 다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화면으로 넘어와서 에스티메이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티메이션이 반복되면서 파라미터 값들은 자동으로 조절되며 화면 왼쪽에 스코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실제 측정된 아웃풋과의 흡사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파라미터가 스스로 바른 값을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신뢰를 갖는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그 모델로부터 오류 데이터를 포함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지 보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지 보전 알고리즘은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이고 예지 보전의 분야는 오퍼레이션의 정확도 그리고 실제 운행상의 컨디션 그리고 잔존 수명 예측의 분야로 개발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실제 매트랩에서 앞선 디지털 트윈 데모를 이용한 잔존 수명 예측 데모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실제 디지털 트윈 모델로부터 에러를 포함된 파라미터 값을 포함시켜 파라미터 수입 시뮬레이션으로 이 운행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에러를 포함된 데이터를 라벨링된 데이터라고 부르며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는 예지 보전 알고리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의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게 합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은 데이터량이 적어도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적고 시간이 짧은 데이터라도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로 개발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랩으로 이동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랩으로 와서 데모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데모를 실행하겠습니다. 매트랩 프로젝트는 매트랩의 대용량 프로젝트나 다수의 개발자가 협업을 하는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일로 데이터 생성을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델은 디지털 트윈 형태로 사전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보신 동영상처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실제 비헤이비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로 튜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안에 서브 시스템에는 시스템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서브 컴포넌트에 오류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 세팅을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건전성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디그라데이션 커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스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경우가 40에서 60일 정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할 시뮬레이션에는 5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페일리어가 일어날 수 있는 서브 컴포넌트에 오류 데이터 값을 포함된 데이터 범위를 선정을 하여 파라미터 수입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 수입 시뮬레이션은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패러렐 컴퓨팅과 같은 분산 처리를 이용하여 가속화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끝난 후에 결과값은 앙상블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바로 특정 추출을 하는 프리프로세싱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특정 추출 과정은 인공지능 개발을 할 때 연산량을 줄이고 데이터량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추출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트랩의 프리딕티브 메인티넌스 툴박스에 있는 앱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데모 관계상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온 앙잠블 데이터의 아웃풋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오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상 상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섣불리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피처를 익스트랙팅한 후에 그 피처에 따른 아웃풋을 새로 보면은 이 피처에 따라서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의 구분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측정할 피처들은 통계적인 수치와 기본적인 신호 처리의 수치를 갖는 피처들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개발된 함수로 피처 추출 과정을 대신했고요. 추출된 피처와 아웃풋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상태와 오류 상태를 뚜렷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추출해 놓은 피처들을 모두 가지고 아웃풋과의 관계를 봤을 때 좀 더 뚜렷한 형태로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피처 중에서 어떤 피처가 좀 더 중요한 피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피처들에 대한 모노토니시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데이터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MS와 평균, 그리고 CS 레인지 범위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높은 피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피처가 사실은 다른 피처들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피처 자체에 대한 디멘존을 줄이기 위해서 PCA 방법을 통해서 피처의 디멘존을 줄여서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통하면은 나중에 이 줄어든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피처가 모노토니시티라든지 그 메이저리티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주요 피처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학습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출된 피처에 따른 잔여 수명 예측, 잔존 수면 예측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명 예측 방법은 익스포넨셜 디그라데이션 모델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시밀러리티 디그라데이션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디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수명 예측, 수명 모델에 대해서 흡사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흡사한 예측 모델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튜닝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의 잔존 수명 예측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추출되고 차원이 축소된 피처 앙장불들을 가져오고요. 가져온 앙장불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 결과를 저장을 했습니다. 학습된 결과는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 적용된, 그러니까 55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됐는데 55일 동안 진행될 때마다 당시에 매일 적용된 데이터로 학습된 결과를 아웃풋을 내놓게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실행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줄어들수록 잔존 수명 예측의 컨피던스 인터벌 범위가 줄어들면서 잔존 수명 예측의 인디케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빨간 부분이 수명 예측 구분이 되겠고요. 헬스 인디케이터는 피처 앙상블로 뽑아낸 앙상블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잔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잔존 수명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존 수명 예측 모델을 개발한 후에는 이 개발된 모델을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통해서 스마트 어셋에 직접 이식한다든지 혹은 스마트 어셋의 스마트 센서단을 제어하는 엣지 디바이스에 이식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 기능을 통한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는 IT, OT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 코더나 GPU 코더, 시뮬링크 코더, 그리고 매트릭 컴파일러 SDK, 그리고 프로덕션 서버와 같은 디플로이 툴들이 이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단계로는 데이터 추출 단계입니다. IoT 환경 혹은 스마트 센서를 통한 직접 수집부터 디지털 트윈 혹은 사이버 분리 모델로부터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데이터를 정확히 표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상태를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습된 모델을 각각의 실제 시스템에 이식하여 스스로 추론하고 결정하는 환경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스마트 어셋과 엣지 시스템, IT, OT 환경이 IoT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각각의 자율적 판단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매스웍스 솔루션이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상용되고 있는 다른 솔루션들과의 결합을 위해 코드 생성 및 라이브러리 생성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